모든 행복은 행복한 가정에서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저희 학교는 방학이 늦어져서 7월 30일에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준비하고 학기말 마무리하면서 많이 바빠서 이제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엄마가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시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엄마의 말 공부를 쓰신 이임숙 선생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이임숙 선생님은 15년 동안 아이랑 학부모들을 상담하고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 선생님께서 이 책에 쓰신 내용은 아이들이 커가면서 유아기부터 대학생까지 쭉 살펴보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나타날 때 그 역사를 되짚어서 돌아가 보면 아이들 유아기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아기 시기 나이로 보면 여기 3세에서 7세 아이들의 유아기에 해당하는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면 좋을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중요시 생각하시는 게 인성교육이세요. 우리 아이가 인성이 좋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많이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인성 두 번째로 공부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공부라는 것은 페이퍼에 종이에 시험 점수로 몇 점을 맞느냐 그런 공부보다는 지적 능력이죠. 호기심이나 탐구력,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지적 능력을 말하는 공부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임숙 선생님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소망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성과 공부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인성도 아주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로 크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성과 공부력에 씨앗을 심어주고 그 밑거름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 시기가 바로 3세에서 7세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책에 5번째 파트와 6번째 파트, 인성이 결정되는 시간, 공부력이 결정되는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 인성 잘 키워주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인성교육을 시켜야 될지 몰라서 이 시기에 인성교육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공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시켜서 조금 부작용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 여기서는 만 3세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조금씩 생겨나기 때문에 만 3세가 인성교육을 시작해야 할 가장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 3세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림책 읽어주기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림책을 읽으면서 상상놀이 하기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1학년을 맡으면서 틈이 나는 대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림책 듣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집중해서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읽어준 책을 소개해 드려보면 아이들에게 무지개 물고기라는 책을 읽어줬어요. 여기에 나오는 무지개 물고기가 주인공인데 이 무지개 물고기는 반짝이 비늘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물고기가 와서 이 반짝이 비늘 하나만 달라고 하죠. 그런데 처음에 이 무지개 물고기가 그 반짝거리는 그 비늘이 아까워서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친구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무지개 물고기가 친구들에게 가면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반짝이 비늘을 예쁘다고 해줬던 친구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반짝이 비늘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어 할머니를 찾아가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친구들에게 이제 이 반짝이는 비늘을 나눠주게 돼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면서 내가 가진 것을 친구들하고 나눌 때 내가 친구들하고 더 잘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동화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아이들 인성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림책들을 이 3세에서 7세 시기에 많이 읽어주고 아이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무지개 물고기가 친구들에게 반짝이 비늘을 나눠주듯이 내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줄무늬가 생겼어요라는 동화책을 읽어줬었거든요. 이 책의 주인공은 카밀라라는 아이인데 이 카밀라는 아우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아우콩을 먹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아우콩을 먹으면 친구들이 자기를 놀릴 것 같아서 아우콩 먹는 것을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줄무늬가 생기는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너가 좋아하는 것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카밀라가 아우콩을 먹고 이 줄무늬 병이 낫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책도 아이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남의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 자신감, 그런 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동화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읽어준 다음에 계속 아이들이 가져다가 이 책을 계속 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아이들에게 읽어줬던 책은 고양이 피터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1학년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싫어, 안 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이들에게 긍정이라는 말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교실의 열매 중에 긍정이라는 열매를 달아놨는데 아이들이 그 긍정이라는 말이 뭔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설명을 해주고 이 동화책을 통해서 그 긍정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줬는데 처음에 이 고양이 피터가 하얀 운동화를 신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난 좋아, 내 하얀 운동화. 그러다가 이제 딸기밭을 지나면서 이 운동화가 빨강색으로 변해요. 그래도 그 빨간 운동화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블루베리를 밟고 파란 운동화로 변해요. 그래도 파란 운동화가 좋다고 하고 진흙탕에 빠져서 갈색 운동화로 변하거든요. 그래도 자기는 갈색 운동화가 좋다고 노래를 해요. 그리고 또 웅덩이에 빠져서 신발이 운동화가 젖었어요. 그래도 자기는 젖은 운동화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어도 그 상황에서 그것을 즐기면서 자기 운동화를 좋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동화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긍정이라는 이야기를 이 책을 읽으면서 해줬었어요. 우리 아이 인성을 키우는 결정적 시기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성교육 방법이 그림책 읽어주기인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의 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좋은 그림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그림책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좋은 인성들을 키워주고 그런 상황들을 아이들이 상상하면서 내가 그런 상황이었을 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상상놀이를 통해서 인성을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엄마가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시기 3세에서 7세에 우리 아이의 공부력은 어떻게 키워주면 좋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기 전에 공부를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시키실 거예요. 이때 중요하게 생각할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지금 이 공부가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시기인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미없어 하고 싫어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경우, 또는 너무 선행학습을 하게 될 경우, 또는 너무 늦게 공부를 하게 될 경우 아이들에게 공부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시키시는 공부 중에 단연 중요한 게 한글 교육이고요. 두 번째로 또 수학 교육도 있고 영어 교육도 있고 글쓰기 교육도 있어서 이 책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한글 교육과 또 수학 교육,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한글 교육과 수학 교육을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 시간에 즐기는 친구들이 있고, 또는 그걸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교육과 수학 교육, 그리고 글쓰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글 교육은 그림 동화책을 통해서 익히면 좋은데요. 아이들과 예를 들어 반쪽이라는 동화책을 읽으면 아이에게 이 책에서 가장 기억나는 말이 뭔지 물어보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 반쪽이라고 하면 반쪽의 글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을 정해서 반쪽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왔는지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책을 통해서 한글을 깨치는데, 그 그림책을 선정할 때는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책,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고르게 해서 엄마가 실감나게 읽어주고, 그 속에서 글자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한글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수학 교육인데요. 아이들이 역시 수학 공부도 페이퍼나 문제집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일상 속에서 배우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집에서 숟가락을 놓으면서, 또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세면서,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의 개수를 세면서 이렇게 일상 속에서 수를 세어보고, 수를 더해보고, 빼보고, 이런 경험을 자주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교육 역시 아이들이 항상 공부로 접하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1학년 아이들도 큐브 블럭을 가지고 큐브 블럭을 맞추면서 50을 세고, 또 줄넘기를 하면서 50까지 수를 세어보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수학을 익힐 수 있도록 놀이 중심으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유아기 때 아이들은 더더욱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수를 접하고 또 놀이를 통해서 수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돈을 가지고 수학을 배우면 굉장히 쉽습니다.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고, 또 돼지저금통에 이렇게 동전을 모으고 그 동전을 세어보고, 은행에 저축을 하고 통장에 얼마가 찍혔는지를 보고, 이런 일상생활 속에 담겨있는 수들을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접해나가면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할 때 더욱 아이들이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쓰기 교육인데요. 1학년 아이들도 여름방에 가까워지면서 그림 일기를 배우고 독서 기록장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아주 짧게 써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 글 쓰는 것을 굉장히 쉬워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글쓰기를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이들 그림 일기 지도할 때도 아이들에게 어떤 활동을 한 다음에 그 느낌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싫은 감정, 좋은 감정, 아주 솔직하게 아이들이 그 일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한 아이들이 말로 얘기한 것을 그대로 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림책을 보았을 때 그 그림책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 그림에 대한 생각을 아이가 얘기를 하면 그 말한 것을 그대로 또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재미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엄마가 글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이 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글쓰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말한 것이 그대로 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 일기를 쓰거나 또는 독서 감상문을 쓰거나 이렇게 글을 쓸 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글로 써보는 경험을 먼저 시켜주면 아, 글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고 아주 자유롭게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아기 때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그림책 가지고 한글 교육 시켜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수를 자꾸 아이들에게 세어보거나 더해보거나 빼보거나 또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수를 알려주시고 또 글쓰기는 아이가 아직 글쓰기를 잘 못할 때에는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의 이야기를 그림에 대해서 아이들이 말한 것을 책에 대해서 말한 거를 일상 속에서 재미있는 말들을 이렇게 글로 적어주셔서 아이들이 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글쓰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유아기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엄마가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시기 3세에서 7세 또는 초등 저학년 이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지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좋은 인성과 공부력 이 두 가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름방학이 이제 시작되어서 좀 더 우리 부모님들께 도움될 만한 책을 열심히 읽고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